안녕하세요. SK정책센터입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단지 안에 복지관, 건강관리, 식사, 여가 서비스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문턱 없는 설계, 안전 손잡이, 비상콜 시스템 등 어르신 맞춤형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마이홈 포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집 문제가 제일 걱정이야.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 싫은데 혼자 살기도 불안하고, 실버타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요양원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 고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히 집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만들어낸 정말 특별한 복지 공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고령자 복지주택이 왜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선택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까지 모두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면서 동시에 단지 안에 복지관, 건강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식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복합 주거 공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주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에서 건강하게, 이웃과 함께 즐겁게. 이 슬로건 안에 고령자 복지주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집이라는 안정감, 건강하게라는 의료 돌봄 지원, 이웃과 함께라는 공동체 생활 온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공간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아파트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 아파트는 주거만 제공합니다. 집에서 무언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직접 밖으로 나가야 하고, 의료 서비스나 건강 관리를 받으려면 따로 병원을 다녀야 하고, 외로움을 달래려면 어딘가로 찾아가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실버타운은 어떨까요? 실버타운은 서비스는 훌륭하지만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입주 보증금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월 이용료도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곳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단지 안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건물 구조를 살펴봐도 그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저층부, 즉 1층부터 2에서 3층 정도에는 복지관, 건강관리실, 식당, 프로그램실 등 복지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부터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주거 공간이 배치됩니다. 즉,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복지관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운 겨울이어도 걱정 없이 단지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라도, 혼자 사시는 분이라도 이 안에서는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이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중 가장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내부 설계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 가장 많은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 안입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어두운 복도에서 방향을 잃거나 이런 사소해 보이는 환경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러한 현실을 철저히 반영해서 설계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턱 없는 바닥 설계입니다. 일반 주택에는 방과 방 사이 또는 욕실 앞에 문턱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5에서 10cm의 턱이 어르신들에게는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모든 바닥이 평평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도, 지팡이를 짚으시는 분도 어디서든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 손잡이입니다. 현관, 화장실, 욕실, 복도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선마다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미끄러운 환경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공간입니다. 앉고 일어서는 동작 하나하나에서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입니다.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서서 사용하시는 분 등 사람마다 편안한 높이가 다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세면대 높이를 개인 신체 조건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 같아 보이지만 매일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이 배려는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비상콜 시스템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각 가구마다 비상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거나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관리실이나 단지 내 복지관으로 연결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시스템은 정말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안심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동작 감지 센서입니다. 이것은 특히 독거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집 안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쓰러지셨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을 때 아무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설계들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독립심과 자존감을 지켜드리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환경 자체를 바꾼 것이 바로 이 특화 설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인 복지 서비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물과 설계가 그릇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복지 서비스는 그 안을 채우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복지 서비스야말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단순한 집이 아닌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단지 안에 물리치료실과 체력 단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병원을 찾아가거나 헬스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집에서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혈압, 혈당,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을 직접 예약하고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편을 알아보고 보호자를 구하고 긴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이 과정 자체를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가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노래교실, 서예교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한글 교실, 영어 회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단지 내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교육은 요즘 어르신들께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는 방법, 유튜브 보는 방법, 키오스크 사용하는 방법 등을 배우시면서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령자 복지주택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얼마나 환하고 생기 있는지 상상만 해도 흐뭇해집니다. 세 번째는 식사 지원 서비스입니다. 단지 내에 마련된 식당에서 하루 한 끼 또는 그 이상의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합니다. 고령자 맞춤형 식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치아 건강, 소화 능력, 만성 질환 등을 고려한 식단으로 구성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힘드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사 문제입니다. 혼자 요리해서 혼자 먹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끼니를 대충 때우다 보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드립니다. 같은 단지에 사시는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정겨운 대화와 함께 하루의 활력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교류의 장입니다. 경로당, 공동 세탁실, 옥상 텃밭, 공동 휴게 공간 등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단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령자 고립과 외로움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방에 계시면서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건강에도 정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이런 고립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합니다.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기고 세탁실에서 마주치는 이웃이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식사 자리에서 안부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소중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령자 복지주택의 복지 서비스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린다는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설계된 생활 지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잠깐 다른 선택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노후 주거를 고민하실 때 보통 떠올리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냥 현재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것, 실버타운으로 이사하는 것, 요양원을 고려하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집에서 계속 사시는 경우 주거 환경 자체가 어르신에게 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턱이 있고 욕실에 손잡이도 없고 비상 상황이 생겨도 알아줄 사람이 가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불편함과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실버타운은 환경은 좋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입주 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평범한 노후를 보내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요양원은 또 다릅니다. 요양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에겐 아직 맞지 않는 선택이고 심리적으로도 내 생활이 아닌 시설 생활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 세 가지의 빈틈을 정확히 채웁니다.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의 자신만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살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최고의 노후 복지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저렴하게, 그리고 함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실현되는 공간이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르신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이 혼자 계신다는 걱정,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시는 자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계신다면 단지 안에 관리 인력과 복지 전문가들이 항상 있고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녀들도 안심하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이 단순한 집이 아닌 가족 모두에게 선물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 바로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택이라도 내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분 한 분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기본 입주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무주택이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 순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2순위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법령으로 정한 분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순위입니다. 3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들, 소득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순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먼저 챙기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주거 시장에 비해 훨씬 저렴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르신들이 연금이나 적은 소득으로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신청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각종 공고문과 모집 일정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역 도시공사에서도 직접 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는 수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지역별로 발표됩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 마이홈 포털이나 LH 공식 사이트에서 미리 즐겨찾기 해두시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SK 정책센터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새로운 고령자 복지주택 공고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실제로 어떤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 7시, 환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문턱 하나 없는 깨끗한 바닥을 걸어 욕실로 가서 세면을 하고 높낮이 조절이 되는 세면대 앞에서 편안하게 씻습니다. 아침 8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어제 옆집에서 알게 된 이웃분과 마주쳐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고령자 맞춤형으로 조리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즐기면서 따뜻한 대화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강사 선생님께서 천천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덕분에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카카오톡 영상통화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들한테 영상통화를 걸어 나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라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오후 2시 체력 단련실에서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전문 운동 지도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즘은 다리의 힘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후 4시 옥상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돌봅니다. 흙을 만지다 보면 괜스레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웃분과 함께 키운 채소로 오늘 저녁 식사를 풍요롭게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즐겁습니다. 저녁 6시 따뜻하게 저녁을 먹고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잠시 담소를 나눕니다. 고향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예전 추억 이야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밤 9시 방으로 돌아와 평온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만약 밤중에 몸이 갑자기 불편해지더라도 벽에 설치된 비상 버튼을 누르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에서의 하루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움, 배움의 성취감, 건강을 챙기는 보람, 그리고 익숙한 내 공간에서의 편안함이 공존하는 하루입니다. 자녀들이 멀리서 어머니 잘 계세요? 전화해 오면 응, 나 오늘 스마트폰 교육 받고 텃밭에도 다녀왔어. 밥도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활기차게 대답하실 수 있는 곳, 그것이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갖고 계신 오해나 궁금증에 대해 직접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실 때 미리 좋은 환경에 자리 잡아두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면 환경이 열악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주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설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장의 설계, 안전 시스템, 복지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특화된 환경으로 조성됩니다. 최근 건립된 단지들은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쾌적한 곳이 많습니다. 입주 후에 자유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시설처럼 관리받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주거 공간입니다. 복지 서비스는 원하시는 분이 이용하시면 되고, 이용하고 싶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시설이 아니라 내 집입니다.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나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인 자녀가 함께 입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더라도 함께 거주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번 입주하면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자격 요건을 유지하시는 한 계속해서 거주하실 수 있고 이사 걱정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당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인기가 많은 단지나 지역은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공고를 기다리시거나 다른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결혼이 생겼을 때 입주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노후 주거 문제를 개인과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처럼 여겨왔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실버타운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 집에 얹혀서 살거나 혼자 불안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는 국가의 노력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안전하고 편안한 존엄한 노후 생활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문만 열면 반겨주는 이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줄 전문가가 있고,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눌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이듦이 제약이 아니라 새로운 즐거움이 되는 공간. 그것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꿈꾸는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신청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혜택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의 시작, 고령자 복지주택이 함께합니다. SK정책센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와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가장 알기 쉽고 따뜻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하나하나가 좋은 정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